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4월 29일 화요일입니다. 자, 저희 기억부 공부하는 장소, 지금 현재 어디 공부하고 있을까요? 과천 의왕. 과천의학 과천과 370번대. 의왕이죠. 네. 과천과 의왕은 경기 서남 지역인데 그 번호로는 몇 번부터 몇 번까지예요? 370번부터 370에서 379번. 예, 379번. 370에서 379번 해서 네. 이제 대전하고도 상당히 좀 관련이 있는 그런 도시예요. 대전도 해시태그가 870번부터 879번이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같은 70번대라는 그런 공통점이 있어서 그런 면에서 많이 이제 공통 부분을 찾을 수가 있는데 그런 그 해시태그에서도 공통점이 있었고 또 과천과 대전이 어떤 부분에서 또 공통점이 있을까요? 청사가 있다? 예, 맞아요. 정부 청사가 있다는. 과천하면은 우리가 대표적으로 정부 청사, 원래 정부 청사가 이제 그 광화문에 있었는데 이제 너무 이렇게 비대다 보니까 광화문에서 이제 그 제2 청사를 지어서 서울에서 가장 가까운 이제 과천으로 이주를 했던 거죠. 그래서 과천에 제2 청사를 마련했다가 또 그것도 이제 부족하고 또 지방이 균형 발전이라는 그런 차원으로 이제 과천에서 다시 대전으로 또 청사를 몇 개를 이주를 했죠. 그래서 대전 청사가 있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지방 분권화 또는 뭐 국토의 균형 발전 해가지고 이제 정말 그 행정 중심 복합 도시라는 그런 명칭으로 이제 세종에 이제 정말 그 정부청사가 옮겨지게 됐던 거죠. 그래서 세종에 가는 그 우리나라 그 부서들이 다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 어떤 그 일을 할 때 거의 그 이제 세종에서 많이 이루어지는데 이제 중요하고 뭐한 부분들은 다시 또 서울에 모여서 이렇게 하게 되기 때문에 화상으로 많이 여러 가지 정부 그런 일들 같은 것들을 또 하기도 하고 실제 또 출장을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튼 이런 면에서 청사가 있다는 그런 면에서 과천과 대전은 많은 공통점을 갖고 있는 거를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과천하고 이완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는데 870번부터 아니 370번부터 379번에 해당되는 그런 그 지역들을 돌아보며 공부를 하는데 지난 시간에 372번까지 6번. 공부를 한 것 같아요. 자, 372번은 어딜까요? 실내에서 사람들이 왔을 것 같으네요. 한국 한국 카메라 카메라 네, 박물관. 박물관입니다. 카메라 박물관이죠. 그래서 카메라 역사에 관한 모든 것을 이렇게 그 전시하고 보관하고 있는 곳이 바로 카메라 박물관이에요. 그래서 372번이었었죠. 칠레까지 소문이 나서 거기에 찾아온 거죠. 그러면 대전은 어디였을까요? 엑스포 예, 과학공원. 엑스포 과학공원이죠. 자, 대전에서 엑스포 과학공원이 열린 해는 몇 년도예요? 1993년. 3년. 예, 맞아요. 1993년이에요. 93년. 예, 벌써 30년, 32년 정도 된 것 같으네요. 그죠? 2000, 지금 25년이니까. 제가 처음 이거 여러분들하고 같이 공부할 때, 그때가 2023년인 것 같은데, 2023년 2월부터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2023년 공부하면서, 그때 우리 부산 엑스포, 그러니까 대전에 엑스포 과학공원, 그러니까 872번 공부를 할 때, 부산 엑스포 때문에 얘기를 했었어요. 부산 엑스포 과학공원은 우리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872번에 해당이 되는데, 어, 그 엑스포 과학공원이 생긴 것이 지금 말씀드렸지만 1993년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93년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부산 엑스포 과학공원이 됐지만 또 어떤 의미가 있다 그랬죠? 그 과학공원을 이렇게 명명을 할 때, 명칭을 지을 때 어떤 의미에서 부산이라는 말을 붙였을까요? 그 얘기도 제가 드렸던 것 같은데 정말 부산 엑스포 과학공원으로 인해서 뭐 한국도 위상이 높아지고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평창 올림픽 때문에 이제 굉장히 많이 그 도약을 했던 거고 대전 같은 경우에는 부산 엑스포 때문에 정말 세계적인 그런 도시의 위상을 갖출 정도로 급 발전을 했던 거죠. 부산 엑스포 때문에. 그래서 93년에 이제 그 이루어졌지만 또 하나 그 부산이라는 이름을 지은 것이 뭐 때문에 그랬냐? 그 엑스포 과학공원을 개장해가지고 폐장할 때까지 그 기간이 며칠이에요? 93일. 예, 93일 동안 열렸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부산 엑스포 과학공원 이렇게 했는데 이제 93일간 열렸다라는 거는 그닥
큰 기억이 안 날 거고, 1993년에 이제 그런 행사를, 그런 국제적인, 일들을 치렀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그렇게 많이 기억하고 있는데, 93일 동안 열렸다는 것도 기억을 해 주시면 좋겠네요. 그래서 어떤 것들을 이렇게 우리가 이름을 지을 때, 사람이 태어나서 그 사람 이름 짓는 것도 굉장히 신중하고, 막 여러 가지 고려해서 짓듯이, 뭐 건물 이름도 그렇고, 어떤 사건도 그렇고, 이런 것들을 명명을 할 때, 뭔가 거기다 의미를 부여하잖아요. 그래서 네. 그렇게 어떤 일에 의미를 부여해갖고 뭔가를 만들어내는 그런 것들을 스토리텔링이라고 그래요. 스토리 이야기를 이렇게 붙여서 이제 말하는. 그래서 좀 더 그것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뭐랄까 떠오를 때 더욱더 강력하게 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름 짓는 것들 상당히 중요한 거죠. 사람 이름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사건이라든지 이런 건물이라든지 도로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다 그런 의미들을 지금 내포하고 있다. 그래서 뭐 가장 좋아하는 것은 사람들이 천사 뭐 이런 거 얘기를 하잖아요. 천사. 우리 국립대전현충원에 그 둘레길이 있어요. 그 둘레길이 5가지 색깔로 이렇게 해서 뭐 노란길, 뭐 초록길 뭐 이렇게 해갖고 5 그 둘레길을 마련했는데 어느 둘레길로 다녀도 그 길이가 얼마라겠어요? 74. 대전 현충원 우리 사는 동네에서 가깝죠. 많이들 거기 가실 거예요. 그 근처에 사시는 분들은 거기서 산책도 하고 아침마다 막 이렇게 가서 운동도 하시고 그럴 텐데 그 둘레길이 10.4km, 10.4km라고 하신 것 같은데. 10.04예요. 10.4가 아니고 10.04, 10.04. 10.04. 10.04에서 가운데 점 빼면은 1004가 되죠. 네. 1004. 네, 그래서 1004니까 뭐예요? 천사, 천사죠, 천사. 천사. 나라를 위해서, 그 나라를 지키다가, 목숨을, 참 희생을 하신 그런 분들이, 그러니까 우리 나라를 위한 그 어떤 천사들이 거기 잠들어 있는 곳이다. 그런 것을 더 이렇게 뜻하느라고 그 둘레길을 만들 때 그런 의도로 만들었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그 둘레길은 어느 길로 가든지 10.04km예요. 그래서 그런 명명을 또 한 것들을 저희가 참고로 알 수가 있는데, 엑스포 과학공원 때문에 여기까지 왔어요. 자, 다시 이제 과천 의향으로 가겠습니다. 그래서 카메라 박물관이 몇 번이라고요? 370. 물건이 372번. 372번이에요. 우리나라 그 카메라 수준이 전 세계적으로 알려져서 칠레에서까지 온 거죠. 자, 그러면 373번이에요, 이제. 자, 여기죠. 레스런 파크라고 해갖고, 런 파크니까 뭔가 막 달리는 거죠. 여기 지금 보니까 뭐가 달려요? 말이 네, 달리고 말이 있어요. 막 달리고 있어요. 이 경마장이에요. 과천의 그 경마장, 네, 서울 경마장. 이 서울 경마장에 이제 뭐 경마하는 거를 보러 갈 때 뭘 타고 간 거예요? 벤츠 네, 73을 타고 갔어요. 73이라는 승용차를 타고 가서 말이 경주하는 것을 본 거죠. 경마하면은 뭐랄까 그 도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그런 좀 도박성 게임 뭐 그런 것들이 있죠. 승부를 이제 그 경마를 통해서 이제 가리는 그런 거죠. 그래서 여기 서울 경마장 음,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가 어, 번호를 몇 370, 번이라고요? 373번. 예, 373번. 373번이에요. 벤츠 73을 타고 여기를 갔어요. 서울에서는 강남에서 어디로 벤츠 73을 타고 갔을까요? 여의도 KBS 방송국. 그렇죠. KBS 방송국에 출연할 일이 있었어요. 뭐 연예인이라든지 아니면 뭐 보통 사람이라도 자, KBS 방송국에 출연하러 가는데 그때 뭘 타고 가요? 벤츠 벤츠 73. 73. 간 거예요. 자, 그래서 73번 그렇고요. 자, 그 다음에 74번이에요. 74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철조망이에요. 맞아요. 철사. 74잖아요. 74. 네. 여기 지금 74. 7월 4일 날 맺었던 이 남북 공동성명도 있는데 이거보다 그냥 이게 더 의미를 부여하는 게 좋겠어요. 네. 철사. 74인데 바로 앞에다가 하나만 조금 뒤틀어서 철사. 철사. 철사가 또 모이면 이제 철조망이 돼서 자, 이렇게 74번은 철조망, 뭐 철사 이런 거하고 연관돼서 여러분들 생각하시면 되는데 과천에서는 어디냐면 추사기념관이라는 곳이에요. 추사는 누구예요? 김정희. 네, 김정희죠. 자, 김정희는 조선시대에 그런 그 무진이며 화가며 뭐 이런 아주 추사하면 딱 떠오르는 글씨 채도 있죠. 네, 수사체. 사체라고 해갖고. 네. 근데 이 추사기념관이 여기 지금 과천에 있는데 또 추사가 김정희가 태어난 곳이 있어요. 예산. 예산. 예, 맞아요. 예산이에요. 그래서 예산에도 추사기념관이 있어요.
예산에 있는 추사기념관은 몇 번일까요? 838번. 네, 맞아요. 838번이에요. 그래서 800. 예산 당진이 30번대잖아요. 그래서 838번이에요. 그래서 그 예산에 있는 그 추사기념관 앞에 38선 그런 그 그림, 그 지도가 그려져 있는 것을 그 문 앞에 이렇게 놨다라고 생각하시고 거기를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어, 그래서 예산에 있는 그 추사기념관은 838번이고 여기 과천에 있는 추사기념관은 몇 번이에요? 374번. 374번이에요. 같은 추사기념관인데 좀 다르죠. 명칭, 그, 내비게이션 기억법에서 번호가. 자, 여기는 이 추사기념관은 이제 그 김정희가 태어난 곳은 아니고 이 김정희의 아버지가 여기서 이제 사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아버지 돌아가신 그 곳에서 이제 예전에는 그 부모가 돌아가시면 막그 초당을 짓고 3년상을 살고 막 그랬다고 하죠. 네, 그래서 네. 예, 여기서 이제 아버지 돌아가신 것을 지키면서 이제 그 살았던 그런 곳이라고 해요. 여기서 그, 그 건물을 가지초당이라고 불렀어요. 가지초당. 과는 이제 그 과천할 때 과라고 생각했는데 실제 그 한자로 보니까 과는 오이 과자예요. 오이. 그래서 가지초당 하면은 초당은 굉장히 그 초가집 초라한 풀로 지은 그런 집이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굉장히 막 화려하고 그런 게 아니라 검소하고 소박한 그런 그 집이에요. 그래서 가지초당을 짓고 거기서 이제 아버님 돌아가신 그 3년상도 지키고 그러면서 후학들을 여기 이제 이렇게 가르치고 했던 그런 곳이라고 합니다. 이제 블로그에서 보면 좀 더 자세히 볼 수 있어서 그때 또 설명을 드릴게요. 과지초당이라고 하는 곳에 이제 이 추사 김정희가 살았던 그런 곳이죠. 아버지가 병조판서인가 아니 호조판서인가 뭐 이렇게 했다고 하던데 그 이제 그 뒤를 이어서 여기에서 이제 지냈던 거죠. 근데 이제 그 추사 김정희도 역사적으로 볼 때 뭐랄까 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제주도까지 귀향을 가죠. 예, 제주도 귀향 가고 그려진 그림이 뭐예요? 유명한 그 추사체도 유명하지만 또 그 김정희가 그린 그림이 있어요. 그래서 이 예산에도 가면 그 그림을 이렇게 걸어놨어요. 그 어떤 의미를 좀 내포하고 있는 그런 그림인데, 음, 그 사람이 어떤 그 결백, 사람이 어떤 신이 이런 것들을 알려면 추운 겨울을 지내봐야 알 수 있다. 막 이렇게 하는 그런 것들을 같이 내포하고 있는데, 세한도라고 들어보셨어요? 아, 들어갔어요. 세안도. 예. 예, 세한도가 바로 제주도에서 귀향 가서 있으면서 그 추사 김정희의 그 뭐랄까 제자가 이제 그 스승을 위해서 중국에서 이제 귀한 그 문헌 같은 걸 구해가지고 보내준 거예요. 추사 김정희한테. 그래서 이제 그 김정희가 그 제자에 대한 그 고마움, 그런 생각하는 것들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느라고 그려진 그림이 세한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추운 겨울에 그 푸른 소나무 그 순백이 절대 흔들리지 않고 꼿꼿한 그런 모습을 그려진 그림이에요. 그래서 김정희 하면 그 세한도가 또 유명한데 그 예산에 가면은 그게 이렇게 걸려 있어요. 여기 이런 그 뭐랄까 그분은 뭐라고 해야 되는지 모르겠는데 그려진 그림이 있는데 그게 바로 세한도예요. 그래서 어, 그 세월이 결국에 이렇게 차가워지고 할 때 그때 색깔이 변하지 않고 푸르게 남아있는 그런 사람, 그러니까 절개를 지킨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그 추운 겨울이 닥쳐봐야 알 수 있다. 이렇게. 우리 사람들의 그런 어떤 그 신실함, 그 신이 이런 것들을 이제 그 모진 세월 속에서 볼 수 있다는 거죠. 우리나라도 지금 그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참 산액되면서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 그런 그 그러니까 신의를 저버리고 막 하는 그런 행동들이 지금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예나 지금이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것들이 참 우리 인간 사회에서는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추사기념관에 이 둘레 여기를 지키느라고 뭐가 있어요? 철조망. 철사 철조망. 철조망. 추사기념관이 살았던 이 과지초당 주변에 철조망을 쭉 쳐놓은 거예요. 예, 지키느라고. 자, 그 다음에 75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치료, 첼로, 뭐 그런 헬로 거. 이런 것들. 이 기억법을 공부할 때 그때 그 코로나 이후로
이 기억법을 더 많이 공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가서 뭘 배우고 뭐 하는 것들이 어려워진 때였었어요. 코로나로 온통 나라가 이제 그 대면하는 그런 것들이 금지가 된, 그래서 온라인으로 뭐 하는 것들을 많이 하게 된 때가 바로 2020년, 21년, 22년 막 이렇게 되죠. 그 코로나 여파가 꽤 가서 어디 집 공동 모여가지고 뭐 하는 거 못한 거였죠. 그래서 이제 코로나 때문에 정말 우리 생활이 많이 바뀌고 코로나로 인해서 사실은 또 이런 것들이 급속도로 발전된 것 같아요.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런 중 수업도 예전에는 어디 가서 뭘 배우려면 꼭 그 장소에 가서 하거나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그 벽을 뛰어넘은 거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 그래서 여기 서울랜드가 바로 이제 그, 코로나 때 많이 서울랜드 못 갔을 텐데, 하여튼 여기 연결을 지을 때, 어, 이제 한쪽에서는 코로나로 인해서 사람들이 많이 못 오지만 온 사람들을 첼로로 연주를 해주고 치료를 하는 그런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하고 여기를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어요. 서울랜드는 우리가 그 테마파크 그래갖고 공원 하면은 굉장히 이제 여러 가지 많이들 있지만 주로 이제 놀이동산 뭐 이런 거 할 때 우리나라의 대형 그런 그 테마파크의 효시다라고 생각할 수 있는 곳이 바로 서울랜드예요. 음. 자, 서울랜드가 최초라고 본다면 조금 더 발전돼갖고 현대식에 좀 더 가까워진 게 뭐냐면 우리 전에 이제 배웠었는데 용인에서 나왔던 에버랜드. 에버랜드. 가 바로 그러니까 에버랜드 이전에는 뭐였다고 했죠? 자연농? 자연농원. 자연농원. 이 자연농원이 이제 서구의 바람을 타고 이런 그 테마파크로 바뀌게 됐는데 그 이름을 그 삼성에서 이제 흡수해가지고 운영하는데 그 이름을 자연농원을 그냥 영어식으로 좀 번역을 한 거죠. 에버랜드. 에버하면은 뭐 끝이 없는 그런 뜻 아니에요? 끝없는 아주 참 좋은 그런 땅이다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제 서울랜드도 그런 차원의 그런 그 테마파크인데 우리나라 그 테마파크의 어떤 부분에서 효시를 이루었던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그래서 과천에 있는데 아주 여기 많은 어린이들이 와서 첼로 연주를 들으면서 여기를 관람하는 그래서 그 접근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제 굳이 자차로 안 가고 오히려 그 대중교통 이용해서 지하철 타고 가면 아주 볼 수 있는 그런 곳에 해당이 돼요. 자, 여기가 75번이에요. 자, 대전에서는 어디가 75번이에요? 유성온천. 유성온천. 네, 유성온천 전국적으로 유명하죠. 자, 유성온천, 온천은 우리가 이제 뭐 스파라는 말로 이제 요즘에 또 쓰기도 하고 그러는데 피부병 뭐 이런 거에 그 효과가 있다. 그러니까 과거에는 이제 그런 그러니까 의료시설들이 원활하지 않을 때 그때 이제 이 온천을 통해서 또 많은 그런 그 질병을 또 치료하기도 했던 거죠. 자, 그래서 유성온천이 바로 몇 번이에요? 875번. 875번이에요. 자, 그 다음에 76번이래요. 76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철력, 네. 체육, 뭐 그런 거예요. 원래 76이죠, 76. 그런데 76을 발음을 조금 돌려갖고 철력 또는 뭐 체육 뭐 이런 식으로 바꿀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변형됐기 때문에 나중에 공부를 한참 지나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76번의 해시태그는 뭘까요? 그렇게 물어봤을 때 잘 떠오르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래서 76, 체육, 철력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이 연상했으면 되겠습니다. 철력이라는 건 뭐예요?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뭐 네. 그런 거. 잡아가지고 물고기 잡아서 끓여 먹는 거. 우리 그 원시 시대 때 사람들이 뭘 먹고 살았어요? 농경 생활 하기 뭐, 전에. 뭐 야생 동물이나 그렇죠. 뭐 이제 막 고기 그 같은 거. 물고기 같은 거 잡아먹고, 네. 그 사냥도 하고 막 했던 거죠. 네. 그때를 그래서 우리가 무슨 시대라고 그래요? 수렵 시대라는 말. 수렵시대, 수렵시대. 수렵. 그래서 숫자는 이제 그 짐승인 것 같고, 렵. 이렇게 그런 철렵할 때 그 렵자랑 같은 거죠. 그래서 철렵, 여름철에, 그러니까 더위가 이는 그런 계절에 냇가에서 물고기 잡으면서 이렇게 노는 그런 하나의 음, 스포츠라고 하면 요즘 말이고 하여튼 그런 거죠. 네. 그래서 철렵, 냇가에서 물고기 잡고 막 그래요. 그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누가 잡으러 간 거예요? 아무나 갈 수 있겠죠. 그런데 우리가 이 여기 어린이 대부분 직원들이라고 그래야 되나? 내비게이션 스토리를 좀 적용한다면 그 냇가에서 물고기 잡는데 그 물고기 잡는 사람들이 누구예요?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너무 어린이 대부분 직원들?
어린이 대공원 직원들? 어린이 대공원 직원들? 그것보다도 또 조금 더 이 해시태그를 랩해서 설명한다면, 7, 7, 3, 7. 자, 대전 충남에서는 어디가 76번이에요? 7. 일성. 얘는 충남에서요? 충남대학교. 네, 충남대학교. 충남대학교도 크잖아요. 충남대학교 중에서 누가 가요? 학생들, 체육대학 학생들이 그렇죠. 가요. 체육대학이라는 말 들어요. 체육대학. 아, 여기 체육 시간 있잖아요. 7, 6이니까 체육하고 발음 어때요? 좀 비슷하잖아요. 똑같진 않지만. 그래서 7, 6은 철렵이라는 것도 생각하시고 체육이라는 것도 생각을 하셔라. 그러니까 체육관. 네. 이게 지금 저기 서울 대공원에 여기 가서 이제 물고기 막 저기 물가에서 물고기 잡고 하는 그런 행사를 해요. 놀아요. 거기서 노는 애들이 주로 어떤 애들이냐? 체육관 운동하는 사람들? 운동하는 사람들? 네, 체육대학 체육관 다니는 학생들. 애들. 운동하는 체육관 사람들. 다니는 그런 네. 어린이들, 뭐, 어른도 뭐 괜찮겠죠? 그래서 충남대학교 체육대학을 이제 76번이라고 했을 때, 그때 그 76을 그런 식으로 또 연결을 지었던 거예요. 그래서 서울병원 어린이 동물원. 여기 서울랜드하고 뭐 거의 비슷비슷한 그런 위치에 있어요. 예. 그래서 어쨌든 과천, 밀양에 이제 이런 장소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린이 동물원이라고 지금 체육관. 커다랗게 이게 뭐야, 호랑인가? 그런 것 같아요. 자, 호랑이. 체육관에 다니는 학생들이, 어린이들이 그날 어린이날 행사로 여기 이제 막 간 거예요. 자, 조금 있으면 또 어린이날 돌아오네요. 자, 그 다음에 77번의 해시태그는 뭐예요? 7월, 7월 7월 7석. 7월 네, 7월 7석. 칠석이에요. 7월 칠석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변호와 직녀. 진녀가 이제 만나서 좀 세포를 푸는 거죠. 1년에 딱 한 번 만나는 그 시간을 헤어지기 아쉬워서 이제 막 그런 울기도 하고 그래서 비도 온다 이런 말도 있고 또 오늘은 아니라 여기 과천에서는 견우와 직녀가 뭔가 이 일을 저질렀어요. 둘이 만났는데 이제 너희는 이제 끝이야. 그만 이제 각자의 그런 곳으로 돌아가야 돼 했는데 너무 헤어지기 아쉬워서 결국에는 그 시간을 돌아가는 시간을 어긴 거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간 건데요? 구치소. 구치소에 구치소. 감금됐어요. 네, 이제 감금이 되는 거예요. 아주 불우한 그런 사건이겠죠. 대전에서는요, 대전에서는 타워 카리움. 네, 파리요? 대전 대전 과학기술대학 네, 과학기술대학교. 왜 왔어요? 종치로? 예, 카리움. 정치로 왔어요. 거기 타워 카리움이라고 하는 그 기네스북에도 올랐다는 그런 그 악기를 그 견우하고 직녀가 치려고 하늘에서 내려온 거예요. 그러니까 대전과학기술대학 가면 그 대학 본부 중앙에 커다란 종탑이 있는데 거기 이제 그 종을 치러 견우하고 직녀가 온 거예요. 언제 왔어요? 7월 7석 네. 예, 7월 7일 날에 왔어요. 그래서 거기가 몇 번이에요? 377번. 877번. 877번이에요. 자, 여기 서울구치소에 지금 잡혀 들어갔어요. 그 시간을 어겨가지고 돌아가지도 못하고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서울구치소. 서울에서는 어디예요? 서울 강남에서는 물레동. 여기도 물레 지금 근린공원? 물레 근린공원? 물레? 지금 건서. 물레 근린공원, 영등포. 아니, 저기 뭐야. 그러니까 증권거래소예요. 지금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 맞다, 증권거래소. 증권거래소요, 증권거래소. 변호하고 직녀가 주식 투자도 해요. 막 그래갖고 여의도 증권거래소 가가지고 지내는 거죠. 예, 잠시만요. 증권거래소. 자, 그 다음에 78번의 시트는 뭐예요? 칠판, 찍찍폭포. 7, 8 해서 칙칙폭폭도 되고 7, 8 칠판. 7, 8이지만 이제 좀 묶어서 7, 8 자, 커다란 칠판이 여기에 걸려 있어요. 대분 호수락에서 커다란 그 뭐랄까 호수가 있는데 이 둘레길에 칠판을 이렇게 놔가지고 사람들이 시 같은 거 뭐 적혀 있는 것들 읽기도 하고 그러는 장소예요. 대분 호수. 그리고 대전에서는 어디예요? 대전에서는 한강 유람, 대전인데 아니다. 한강일까요? 대전? 878이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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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전은 뿌리공원이에요. 예, 그죠. 뿌리공원은 우리나라 그 성씨들이 총 집합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예, 예. 각 그 성씨들의 그런 어떤 네, 뭐랄까 유래 뭐 이런 것들을 쭉 놓은 거죠. 그래서 굉장히 유서 깊은 그런 곳이에요. 대전 하면 또 상징적인 그런 곳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그 뿌리공원에 각 성씨들을 갖다 다 기록하려니까 칠판이 어때요?
엄청 네. 크겠죠. 칠판이 엄청 커다란 칠판이 그곳에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백운 호수에 이제 커다란 칠판을 놓고 거기에 사람들이 둘레길 다니면서 이렇게 그런 모습을 연상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79번은요? 우선 친구 해시가 축구. 뭐예요? 친구 칠구 축구. 떡볶이. 네, 칠구 떡볶이 뭐 칠구 이런 거죠. 떡볶이. 네, 네. 여기 철도박물관이라는 곳이에요. 철도박물관 하니까 또 대전하고도 조금 관계 있는 것 같으네요. 철도가. 대전역 은흥정리 문화거리예요. 예, 대전은. 예. 그 대전에 오면은 대전역 바로 대전역하고 건물을 같이 붙어 있는 게 뭐예요? 코레일 코레일 본사. 본부가. 코레일. 그래갖고 대전역이 커다랗게 옆에 붙어 있잖아요. 박물관. 예, 그래서 그런 면에서 조금 관계가 있나? 저는 이제 잠시 그런 생각을 했는데 코레일 그 본부라고 해야 될까? 그런 그 건물이 그 대전역 그 바로 옆에 이렇게 커다랗게 쌍둥이 빌딩으로 크게 높이 예, 있어요. 있잖아요. 예. 예, 여기는 이제 철도박물관이에요. 철도박물관에 그 친구들이 이렇게 박물관 구경하러 갔다가 거기서 뭘 해요? 축구하고 칠구 떡볶이 먹었어요. 그래요. 축구도 친구랑 여기서 축구하면서 그다음에 나중에 칠구 떡볶이도 먹은 겁니다. 네, 철도박물관. 자, 우리가 과천의학에서 박물관이 조금 전에 배웠던 뭐 있었죠? 추사 수사 기념관. 기념관. 추사 기념관, 카메라. 박물관. 네, 맞아요. 카메라 박물관. 한국 카메라 박물관도 있고. 박물관. 카메라 박물관은 몇 번이에요? 372번. 72번. 372번. 칠레까지 소문이 나가지고 칠레에서 여기에 구경을 온 거예요. 관광을 온 거예요. 그래서 카메라 박물관이 372번 72번. 라는 말씀을 드렸죠. 네. 자, 제가 이제 시간을 그냥 잘 지켜서 해야 될 것 같아요. 굉장히 일이 좀 바빠져가지고 지금도 여기 모니터 시계로는 7시 4분인데 딱 그 시간 지켜서 그냥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 이거 화면에 한꺼번에 좀 넣어주시겠어요? 이거요? 화면에 예, 한꺼번에 잠깐만요. 작게 해가지고. 예, 줄여가지고. 예. 이러면 됐을까요? 조금 더 해야 되나? 예, 됐어요. 됐어. 예, 사진 찍어 놓으시려고 그러죠? 네, 예, 이렇게. 예, 예. 자, 그럼 오늘은 여기까지 할게요. 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